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촬영보다 더 재밌는 촬영 비하인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작가 현애의 박혜정입니다. 2022년 올해 들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글을 쓰면서 올해 1월 달부터는 에이블 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2월쯤에 칼럼을 우연하게 보신 KBS 3라디오 작가님 덕분에 제가 라디오 초대석에도 난생 처음 출연하게 되었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때 그 라디오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책을 한 권 보내드렸는데 그걸 읽으시고 다른 프로그램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8월에 놀랍게도 KBS 1TV 사랑의 가족 작가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작가님도 책을 읽으시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출연 제의를 해주셨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촬영 일정을 논의하다가 9월 8일, 9일 추석 연휴 전날하고 추석 연휴 이제 들어가는 날 이틀 동안 거의 풀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주 포커스이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직장 동료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 엄마들의 인터뷰까지 이틀 동안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얼떨떨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촬영을 어떻게 하긴 했어요. 촬영보다 더 재밌는 촬영 비하인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촬영 첫째 날 아침 8시에 PD님이 오신다고 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저는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 바르지 않는 비비크림도 막 처벌처벌 이렇게 막 바르고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풀메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PD님이 오셔서 아침에 저희 애들이랑 누룽지랑 김치 가지고 먹는 걸 찍었어요. 그게 첫 촬영이었죠. 평소에 그냥 별말 없이 애들하고 먹는데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괜히 막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리고 막 김치도 얹어주고요. 정말 어색한 첫 촬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출근하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세수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안 바르던 비비크림까지 풀메를 한 건데 난감했지만 뭐 대충 다시 세수를 했어요. 세수하고 스킨로션 다시 바르고 비비크림도 다시 발랐죠. 애들의 첫 인터뷰를 하는데 잔뜩 얼어서 대답도 잘 못하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인터뷰가 이제 또 이어졌는데 제가 강심장인 건지 아니면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걸 해봐서 그런지 별로 떨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PD님께서 거의 저한테 대해 물으시는 건 책에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그냥 인터뷰를 잘 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일하는 대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제 차가 카니발인데 이제 카니발에 제가 타고 휠체어를 싣는 장치를 PD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처음 보신다면서 자세히 물으셨어요.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되는 장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PD님께서 일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거 필요한 건데 너무 부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고 정말 장애인 인식이 올바르신 PD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하는 대학교의 본관에 도착해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 타는 걸 찍으셨어요. 근데 리프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설치된 거는 계단이 기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펼쳐지고 계단이 됐다가 또다시 펼쳐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휠체어 리프트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시설과에서 저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최신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만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PD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비장애인이 만들고 설치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 편한 거는 모른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찍고 직장 동료의 인터뷰도 했어요. PD님이 고향이 부산이시라고 하고 또 본가가 아직 부산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연배고 해서 얘기도 잘 통하고 더 친근하고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와 모임을 하는 엄마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걸 찍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던 언니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커피잔을 들고 저한테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이렇게 술 먹던 버릇이 있어서 같이 짠하고 말았거든요. 짠하고는 서로 왜 이래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2명도 카메라가 딱 앞에 오니까 긴장하거나 얼굴이 벌개지는 것도 보이고 너무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엄마들이 가고 난 뒤에는 퇴근해온 남편과 그리고 학원 갔다 온 아이들과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는 걸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들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약간 연출했고요. 그리고 저의 인터뷰가 계속 좀 이어져서 저녁 8시가 돼서 첫날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둘째 촬영 날은 PD님께서 제가 일하는 대학교랑 광안리 주변을 좀 찍고 오시겠다고 해서 12시에 지부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첫날 촬영하는데 제가 방광루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촬영하면서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4번이나 갈아입었었거든요. 그래서 방광루를 교체를 해보려고 아침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동안 남편이 교체를 하지를 않았고 활동지원사 이모님께서 교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카테터가 남편이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나 막 그러던 차에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명절 음식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급하게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활동지원사 이모님께서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유가 있었을 오전은 정신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이제 광안리로 나들이 가는 걸 찍는데요. 아이들한테 지금은 해수욕철은 아니고 발만 담그라고 했고 혹시나 몰라서 바지하고 팬티, 수건은 챙겼어요. 근데 물에 안 들어갈 애들이 아닌데 제가 위에 옷도 챙겼어야 됐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거든요. 광안리에 도착해서 보니 9월 초지만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땡볕이고 애들이 물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옷이 없으니까 근처 시장도 좀 멀고 옷을 파는 곳도 좀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편의점에 커피를 사러 갔다가 그곳에 티셔츠를 팔더라면 사왔더라고요. 애들한테 무지 컸지만 그래도 애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는 모래사장에서 휠체어가 있을 수도 없어서 차에 와 있었고요. 남편은 왔다 갔다. PD님께서 그 땡볕에 아이들을 찍으시느라 계속 같이 계셨어요. 오후 4시가 넘어서 입술이 새파라진 애들이 물놀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태풍 흰남노가 온 뒤였기 때문에 화장실도 내부가 파손돼서 폐쇄되어 있었고 그리고 해수욕장이 폐장이었기 때문에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잔뜩 사와서 애들 물로 헹구기만 하고 옷을 차에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저녁 식사 장소로 가서 촬영이 이어졌어요. 갈미조개구이라는 집이었는데 저도 처음 먹어보는 집이죠. 원래는 근처에 해물탕, 해물찜 가게를 하고 있는 사촌 언니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추석 전날이라 언니도 가게 문을 닫고 시골 시댁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안 됐고 저랑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장어구이 집도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가님께서 검색해서 가자고 하신 곳인데 갈미조개구이를 삼겹살이랑 야채랑 함께 구워 먹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인터뷰와 제 인터뷰가 또 계속 이어졌어요. 이틀 촬영도 생각보다 정말 빡시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칼럼 쓰는 모습을 찍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인터뷰를 좀 오래 길게 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도 뭐 얘기할 게 많았고 인터뷰가 길어졌죠. 그리고 첫날은 어색해하고 얼어있던 아이들이 둘째 날 촬영은 매우 자연스럽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PD님과 너무 정이 들었다며 삼촌 같다고 PD님 우리 집에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편집은 끝났다고 방송이 아주 잘 나왔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본방 전에는 저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유튜브는 스노우로 찍다 보니까 사실 제 얼굴이 아닐 수가 있는데 방송은 이제 쌩얼이 그대로 나갈 거고 해서 얼굴도 보름달처럼 나오지 않을까 또 말도 버벅대지 않을까 정말 걱정 반 또 어떻게 나올까 기대 반입니다. 하긴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진솔한 모습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방송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방송을 한번 찍었다고 제 일상이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전 처음으로 겪는 TV 촬영 즐겁고 재미있는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KBS 사랑의 가족은 혹시 본방을 놓치거나 못 보시더라도 꼭 다시 보기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